철학이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학문이라는 말을 강하게 부정하는 저자는 사람들이 철학을 쓸모없다고 여기는 이유가 철학과 비즈니스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오히려 그는 본질을 꿰뚫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철학적 사고법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라고 말합니다. 그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50가지 철학 사상을 담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철학의 쓸모를 새롭게 조명하는 세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철학 사용 설명서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은 컨설턴트답게 저자는 난해하거나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빼고 바로 지금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그 해결책에 주목합니다.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자 할 때는 프레드리 니체의 르상티망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가 힘들 때는 에드문트 후설의 에포케를 처방하는 등 일과 삶의 모든 과제를 철학으로 해결합니다. 현실에 단단히 발을 붙이고 철학 개념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일상의 고민에서 비즈니스 전략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적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철학적 사고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실 아래 있는 철학자가 세상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일찍이 사르트르나 마르크스가 발휘했던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 지적에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실물을 다루며 매일매일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반복해온 비극을 우리는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지불한 비싼 수업료의 값어치를 살려 더욱 높은 수준의 지성을 발휘하는 인류, 이른바 새로운 유형의 인류로 살아갈 것인가? 이 포도는 엄청 신개분명해. 이걸 누가 먹겠어? 이렇게 말하며 가버립니다. 이는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우는 손이 닿지 않은 포도에 대한 분한 마음을 저 포도는 엄청 시다라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해소합니다. 니체는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아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이 르상티망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조직에서 의견 교환이 기탄 없이 오가면 오갈수록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수많은 실증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밀은 무려 150년 전에 그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밀은 자유론에서 처형된 소크라테스나 예수가 현재는 위인으로 칭송받고 그들이 남긴 사상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어느 시대의 악은 시대를 거치며 선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어떤 아이디어의 옳고 그름은 그 시대의 엘리트가 통제하는 대로 결정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다면적인 사고를 거쳐 결정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혁신은 새로운 시도가 아닌 과거와의 작별에서 시작합니다. 레빈에 의하면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정착되어 있는 조직은 행동, 혼란, 재동결의 과정을 거쳐 변화합니다. 여기서 이 프로세스가 해동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해동이라는 것은 바로 끝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앞으로의 일을 시작하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쿠르트 레빈의 지적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방식을 잇는 것, 즉 이전 방식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이해력이 빠른 아이를 사랑하는 한편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아이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포기하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교육을 위한 비용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의 교육 투자든 사회 자본으로서의 교육 기회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용 대비 효과가 더 높은 아이에게 교육 투자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의 성적 결과에 따라 잘하는 아이에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 결과 성적이 더 올라갑니다. 반면 첫 타석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아이는 점점 더 힘든 여건으로 내몰리기 십상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세상 물정에 밝은 아이만 조직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어느 정도 능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본질적으로 사물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아이, 즉 혁신의 종자가 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소외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설의 에포케를 아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포케는 다양한 내용을 시사해주는 사고관인데 그 중에서도 타자 이해의 어려움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자신에게 보이는 세상과 상대에게 보이는 세상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양자가 모두 자신의 세계관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어긋난 차이가 해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애초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계관을 확신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이른바 어중간한 경과 조치로 일단 잠시 멈춰보는 중용의 자세가 바로 에포케입니다. 그러니 이 에포케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지적 태도가 아닐까요? 이렇듯 때로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상의 고민에서 비즈니스 전략까지 지적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철학적 사고법. 이제 철학이 당신의 경쟁력이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철학을 공부하려고 책을 펼쳤다가 고대 철학자들의 고리타분하고 진부하게 느껴지는 주장 앞에서 좌절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철학자의 주장을 읽으면 자연스레 도대체 이런 건 배워서 어디에 써먹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철학자들의 주장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틀렸거나 당연한 이야기로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학을 배워야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6세기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철학자가 주장한 지구는 허공에 떠 있다는 주장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물이 대지를 받치고 있다는 것이 정론이었습니다. 통용되는 상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낙시만드로스는 대지를 물이 지지하고 있다면 그 물을 지지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찰한 결과 지구는 허공에 떠 있다라고 주장을 내놨습니다. 본질을 꿰뚫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철학적 사고법은 어느 시대에나 유용합니다. 철학자들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사고 과정과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생각 도구들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철학을 다루는 책이지만 결국 우리의 일과 삶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책입니다. 철학을 시대순으로 소개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주제인 사람, 조직, 사회, 사고 네 가지 콘셉트에 따라 큐레이션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더 이상 철학이 고상한 문제에만 매달리는 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강력한 지적 무기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독자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적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50가지 생각도구,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책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